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붉은 PD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직장 그만두지 않고 작가 되기와 언젠간 혼자 일하게 된다를 출간하신 최하나 작가님을 모시고 글쓰기와 일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하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저희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기자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쓰는 최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듣던 방송에 직접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저희 이제 금책바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되게 불쑥 메신지를 그냥 섭외 연락을 드렸는데 좀 당황하진 않으셨는지. 네. 근데 그게 약간 기분 좋은 당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팟캐스트를 열심히 듣기도 하고 또 원래 금책바를 열심히 듣는 애청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를 만드시는 PD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처음에는 사실 약간 어안이 벙벙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는 생각에 이제 기분 좋게 놀라긴 했지만 이제 답변을 드리게 됐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좀 아직까지도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방송이 나오면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그렇게 유명 팟캐스트도 아니고 한데 또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팟캐스트를 좀 많이 들으시는 편이신가 봐요, 그러면? 좀 팟캐스트를 듣는다는 걸 좀 넘어서서 약간 중독 수준이거든요. 약간 거의 BGM처럼? 네, 그래서 저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듣는 팟캐스트 방송이 다 있고요. 요일별로요? 네, 요일별로 다 거의 있고. 편성표인데요, 거의? 네, 제 나름대로 편성표가 있어서 이제 그걸 듣고 또 이제 밤 12시가 넘으면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듣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이제 자정에 많이 듣는 편이고 그리고 그거를 하도 틀어놓고 자다 보니까 하루는 신랑이 이제 그거를 틀어놓고 자면 자기가 악몽을 꾼다면서. 악몽까지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 팟캐스트 중에 프로파일링에 관한 팟캐스트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다루는 소재들이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어폰을 끼고 열심히 듣고 있고, 또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팟캐스트. 그래서 또 숙소에서 잠들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듣고 자는 게 습관이 돼서 약간 애청자를 넘어서 이쯤 되면 중독 아닌가. 근데 그 밤에 뭔가 허전한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잠들 때. 그거를 이제 좀 약간 뭐 옛날에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지만 맞아요. 지금은 이제 팟캐스트를 많이 이용하시고 계신가 봐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조용한 가운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말소리를 틀어놓으면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제 조금 있다가 소개하긴 할 거지만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으면 좀 혼자 일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차차 또 많이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이제 저희 오늘 나와주신 최하나 작가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작가님의 책 직장 그만두지 않고 작가 되기 1부에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좀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 이제 책 날개에 있는 작가님 소개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하나 작가님, 프리랜서 기자 겸 작가. 시나리오 습작을 하다가 소설 연재를 거쳐 기사를 쓰게 되었다. 작가 지망생은 무명 작가에서 시민 기자가 되었다가 취재 기자로 변신했으며 문예대전 수상을 통해 등단 작가가 되었고 책을 낸 저자가 되었다. 직장인이 되어서야 기자이자 작가가 된 바람에 퇴근 후에 다시 출근하는 이중 생활을 지속해왔다.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다양한 경험을 하며 에세이를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동시에 글을 쓰고 싶어하는 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 현재 도서관과 청년협업마을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독립서점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글쓰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반려견과 산책하는 소소한 행복일기, 결혼 3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직장 그만두지 않고 작가 되기, 또 얼마 전에 신간 이제 2부에서 이야기할 건데요. 네, 언젠간 혼자 일하게 된다. 출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책 내용을 보니까 네. 원래는 정확히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네. K-팝 댄스 가수. 네, 여기에 맞습니다. 꾸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제 영상이나 이제 네. 음성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왜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진짜 좀 약간 그 당시는 되게 진지하게 이제 제2의 B 죄송해요. 제2의 B가 되고 싶은 게 B요, B? 네. 네. 그런 약간 K-팝 댄스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대회도 나가고 네. 데모 테이프도 찍고 오디션도 보고 진짜 진지하게 진짜 네, 그래서 하셨네요. 한 7년 정도를 했는데 오래 하셨네요. 네, 네. 근데 잘 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접히지 않는 마음을 막 억지로 막 꾸겨가지고 네. 이제는 약간 대학 생활도 좀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또 직장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기도 해서 이제 가수라는 꿈은 접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그만두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네. 당시에는 좀 그래도 상실감이나 이런 게 좀 크셨겠네요. 좀 그게 약간 젊은 날의 상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후에 좀 이야기를 나눠 볼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 당시에 진짜 모든 거를 다 쏟아 부어서 진짜 한 방에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났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약간 상실감 그런 상처가 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20대 중반까지는 그 얘기를 꺼내는 게 사실 너무 힘들었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팀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부러 좀 피해 다니고 그러셨구나. 방송도 좀 잘 안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럼 이제 직장을 그냥 다녀야겠다라고 네. 마음 먹으시고 직장에 들어가셨는데 근데 책을 보니까 굉장히 갑자기 불현듯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글쓰기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 이런 대목을 제가 봤는데요. 네. 그 대목이 제가 좀 인상 깊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이 책 그 직장 그만두지 않고 작가 되기 5쪽에 나와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글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당했다. 나의 인생은 그동안 춤과 노래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다. 당연히 무시했다. 하지만 매일 출근하기 전 머리를 감을 때마다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제가 읽었는데 네. 원래 예전에 어렸을 때도 막 글쓰기를 좀 해보시거나 좀 약간 그런 편이셨어요? 근데 이제 글쓰기라 함은 사실 네. 저희가 편지나 일기 같은 것도 해당된다고 그렇죠. 치면 네네. 해본 적은 있지만 그걸로 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걸로 진로를 생각해봤다든지 그런 거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냥 책 읽는 거는 좋아했어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네네네. 주말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뭔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혼자서 뭐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도서관에 보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재미로 책 읽는 정도였지 단 한 번도 작가나 기자나 뭐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거나 비중을 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로로 이렇게 뭐 생각하신 적은 없다는 전혀 말씀이시네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그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네. 머리 감을 때 뭔가 생각이 사실 들긴 하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글쓰기를 나 해봐야겠다 네. 이제 마음을 먹게 되시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시도들을 좀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는 네. 혼자서 이제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썼었어요. 그 당시 처음에 썼던 거는 사실 소설 쪽이었거든요. 소설이요? 그래서 이제 웹의 플랫폼에다가 혼자서 쓰고 연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보라고 권해주기도 조금 그렇고 저 스스로도 소설을 쓰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명예 기자를 뽑는다는 그런 공고를 보고 여기를 가면 나처럼 뭔가 아마추어인데 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취재도 하고 글도 쓰고 이야기하고 그럼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고 그걸 이제 3년간 계속 하면서 그게 좀 약간 큰 네.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구단의 명예 기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당시에 이제 축구를
활동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직관이라는 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라고 네네네. 하는 프로축구단에서 뽑는 이제 명예 기자를 제가 인천 사람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게 됐죠. 저는 이제 작가님 책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럼 구단에서 명예 기자 그러셨구나. 이런 활동이 있다는 걸 처음 알기도 했고, 그 나중에 또 읽어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진짜로 막 기자로 막 되시는 분들도 뭐 있었다는 대목도 있었어요. 되게 많아요. 그게 사실은 네. 저는 좀 늦은 나이에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대학생인데 스포츠 쪽으로 좀 진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약간 경험하시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랑 같이 열심히 활동했던 그 친구들 대부분이 뭐 축구 기자, 진짜요? 네, 뭐 스포츠 기자, 또 그냥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 기자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케이스가 됐어요. 네. 시중에 요즘 진짜 글쓰기 책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막 직장을 그만두지 말고 글을 쓰라 이런 식의 약간 접근의 책은 그렇게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좀 어떻게 구상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글쓰기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상 단골 소재처럼 올라오는 고민글 중에 하나가 글쓰기에 매진하고 싶은데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좋을까요? 그만두면 좋을까? 그게 네. 진짜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어쨌든 글로 뭔가 승부를 보고 싶은데 회사를 다니면 회사 생활에 젖어서 글을 좀 쓰지 않게 되고 그런 딜레마에 계속 빠진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가늘고 길게 글쓰기를 해보면 어떨까?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실은 이거를 책으로 내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그 편집장님이 거꾸로 제안을 주셨어요. 제가 당시에 네. 직장 그만두지 않고 작가 되기라는 SNS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제목이 마음에 든다.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글을 써서 책으로 내볼 생각이 없냐.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처음엔 되게 고사를 많이 했어요.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으셨나요, 그러면?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주위에 막 10년 넘게 글 쓰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연차가 제가 5년 차였을 때 제안을 받은 거니까 내가 감히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너무 커서 고사를 좀 몇 번 하다가 그게 아니라 뭐 작법에 대한 얘기라든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법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직장 다니면서 글쓰기를 취미로 꾸준히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 얘기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직장 그만두지 않고 작가 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도 읽어보니까 뭔가 분명히 차별점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글쓰기 책이 많고 뭐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대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작가분들의 글쓰기 어떤 책도 많이 있는데 그쵸. 근데 정말 저희처럼 직장 다니면서 이런 고민들을 막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네.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여기 이 책에서도 이제 이론과 실전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책을 구성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론이라고 해도 그 어떤 글쓰기에 대한 추상적인 그런 지침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팁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너무 좁게 봐주셔가지고. 근데 진짜 정말로 저는. 네, 감사한데, 그거는 사실 구성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쓰긴 썼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자기계발서로만 비춰지는 것보다는, 전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자기 개발하는 목적보다는 이제 글쓰기를 직장인이었던 사람이 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에세이 반, 그다음에 약간 실용적인 이야기 반 이런 식으로 좀 구성하려고 좀 애를 썼고 그런 부분은 사실 염두에 많이 두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그치기보다는 정말 내 옆에 직장을 다니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글쓰기를 시도한다는 게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는 거 딱 그 에너지나 시간이나 이런 범위가 제한적이잖아요. 결국에는 꾸준히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점에서 좀 정말 진지한 글쓰기를 꿈꾸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세요?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글을 쓰시고자 한다는 자체가 내가 뭔가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글쓰기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글쓰기가 회사 생활에도 방해가 되면 안 되고 회사 생활이 또 글쓰기에 방해가 되면 안 그렇죠.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유지하면서 좀 아슬아슬하게라도 이어가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하다 보면 사실은 좀 갈증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만 표현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에너지를 쪼개서 두 군데에 좀 공평하게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지속하시면 좋은 결과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 글쓰기 약간 뭐 부업이라고 해도 사실 당장 생산성이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네. 하다 보면 막 직장 생활에 정말 지장이 가거나 그럼 네네.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의미가 없고. 근데 요즘 보면 소설가 작가분들 중에도 네. 진짜로 막 직장 생활 하시면서 쓰시다가 진짜 막 대박으로 막 글 터져가지고 이런 분들 네, 맞아요.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많이 박상영 계세요. 작가님 막 이런 분들도 네, 있고. 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딱 봐도 직장 생활 정말 열심히 잘했을 것 같은 약간 네, 그런 네. 분들도 좀 계시고. 네. 네. 근데 또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고충이 좀 있으시겠죠.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네. 나에게 맞는 장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좀 자신에게 맞는 장르를 좀 찾아가신 게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좀 앞에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네, 그 편하게. 댄스 가수의 꿈을 접고 네. 이제 굉장히 방황하던 시기에 저를 잡아준 게 영화였었어요. 영화요? 그래서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서 그쪽으로 좀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한겨레 아카데미라는 데서 이제 시나리오 습작 수업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글쓰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영화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뭔가 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경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배우게 됐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달간 이제 공공의적 시나리오를 쓰셨던 이제 선생님 밑에서 작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장편 시나리오 하나를 탈고를 하게 됐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계속 하려고 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시나리오는 영상화를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 영상화가 되지 않으면 제 글을 뭔가 공개할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장르 말고 그럼 다른 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 시나리오 선생님께서 요즘에 자기는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장이 됐을 때 글을 써보자 했을 때 어떤 장르 쓰면 좋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소설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흐름이 좀 긴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 작품 쓰는데 물리적으로 시간도 좀 많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좀 내공이 덜 됐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 나는 좀 빨리빨리 공유하고 싶고 좀 호흡이 좀 짧은 게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에세이랑 기사를 좀 접하게 됐고요. 그 후에 아예 여기에 안착을 해서 계속 책을 내고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네요. 근데 좀 신기한 게 그런 영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사실 시나리오 강의가 아니라 다른 강의를 또 들을 법도 하신데 마침 또 그런 강의를 들으셨네요. 사실 다른 강의도 들었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영화 네. 마케팅 해서 3개월짜리 수업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전공자가 아니니까 네. 두루두루 좀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시나리오 습작 수업을 듣게 됐던 거죠.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요즘 이제 작가님 계속 글을 아마 쓰고 계실 텐데 네.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 요즘 들어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했구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전업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로의 세계에서 프리랜서로서 글을 계속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 만족이면 가장 최고였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독자분들한테 과연 뭔가 공감을 줄 수 있을까? 그럼 반응을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재를 하거나 글을 쓸 때도 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제일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계속 묵묵히 집필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선배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요즘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일기가 아닌 이상은 네. 글은 반드시 독자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두려운 지점일 수도 있지만 네. 또 되게 기쁜 네. 에너지가 될 만한 약간 네, 그런 일일 것 양면적인 같고요. 그러겠죠? 감정을 계속 네. 주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요 다음 질문은 약간 좀 너무 약간 그 유열 스케치북 같은 데서 막 나올 법한 어떤 약간 건지 궁금한데 빨리 그런 빨리. 질문이 약간 좀 네, 피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글 쓰실 때 어떤 때 가장 행복하세요? 글 쓸 때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이나 글을 활자로 끄집어내서 이게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제일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에 무슨 글을 써 이런 거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막 신나서 막 설명을 하죠. 하지만 그분들께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활자화가 돼서 책으로 전달이 되던지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말 그분들이 클릭을 해서 보실 수 있게 되면 그제서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구상하고 있는지를 가장 크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가장 행복한 거는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을 정리를 해서 글이라는 형태로 완성했을 때 그때가 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 머릿속에서는 좀 약간 막 뒤죽박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뭔가 좀 잘 뽑아져 나왔다고 네, 생각할 맞아요, 때 맞아요. 어떤 그런 희열도 있으시겠어요. 약간 국수 네. 뽑듯이 약간 국수요? 우동가루 뽑듯이 이야기가 이렇게 쫙 뽑혀서 나왔을 때 그때 좀 가장 되게 보람이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뭐 아까도 동전의 양면 우린 그런 얘기도 좀 하셨지만 네. 반면에 또 힘든 점도 좀 많으시죠? 힘든 점도 많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어떤 게 좀 가장 힘드냐면 사실은 글 쓰는 거를 넘어서서 이게 글쓰기를 한 다음에 책을 쓰잖아요. 네. 책을 쓸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쓰는 것 자체도 힘들긴 하지만 이게 책이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출간되고 나면 그때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되게 막막하달까? 그러니까 저를 알아주시는 것보다는 책으로 알아주시는 게 정말 좋은데 제 책이나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세상에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약간 책에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쓰는데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조약돌 던지는 그런 심정이라서 그렇구나. 내 글이 어딘가에 보여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가 좀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작가님들이 나서서 막 자기 책 홍보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고 네. 막 그렇게까지 약간 이런 네, 분위기가 그럴 수 사실 있죠. 있어 보이는 게 있었다면 네. 지금은 사실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렇기도 하고 제 네.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렸는데 네.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 맞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러 상을 타시거나 작품 활동을 오래 하셨거나 뭐 굵직한 작품을 통해서 뭔가 실력이라든지 그런 걸 입증하신 분들이면 상관없으실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 닦아가야 되고 좀 쌓아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꺼이 하면서도 이게 잘 됐으면 하는 그쵸. 부담감에 힘든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고충도 있으실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뭐 시대가 바뀌어서 그랬는지 저도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네. 그럼 작가님들이 뭐 SNS든 주로 SNS에서 많이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네, 자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기 책에 대한 약간 그러시구나. 책임감 같은 감을 다하신다는 느낌도 좀 들고.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저는 네, 정말로 네, 다른 작가님들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도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직장에서 하는 일 때문에 그 성과 때문에 막 그쵸. 골머리를 안 차고 뭔가 보여줘야 이러니까요. 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작가님들도 자기의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어느 순간 저도 좀 들어서 네, 약간 뭐 저는 좀 전혀 다른 지점이긴 하지만 네.
뭐 같은 사회인으로서 어. 좀 동병상련 이런 어. 마음도 좀 들게 되고. 아, 네. 이해해 주시니까 울컥하는 아, 지점이 그래요? 있네요. 네, 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네. 저희도 뭐 그런 거겠죠. 이제 저희가 또 책 팟캐스트기도 하니까요. 네. 다른 책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책의 또 굉장히 좋은 점이 음. 책 안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도움이 되셨던 책들을 이렇게 네. 또 기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좀 요즘 읽으셨던 책 중에 괜찮았던 책, 네. 인상적인 책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좀 사심을 담아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모든 저- 책은 사실 자기 사심으로 소개하는 게 가장 재밌습니다. 일단은 작품 하나보다는 네. 작가님들을 좀 소개를 아, 해드리고 네네. 네. 그 작가님의 작품을 같이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골라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저보고 연애소설을 로맨스 연애소설이요? 소설을 네네.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로맨스 소설 사실 전혀 안 읽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미스터리, 스릴러, 네네. 그다음에 호러, 약간 이런 쪽이라서 네. 오늘은 이제 그 작품을 쓰시는 작가분을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정건우 작가님이라고. 아, 네네. 네, 밤의 유명한- 이야기꾼들. 네, 책 맞죠? 맞아요. 네네. 유명하신 분이신데 좀 뭐라 하지? 무서운 이야기를 쓰시지만 보다 보면 이분은 인간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지점이 들더라고요. 오, 네네.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도 약간 평범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조명이 돼요. 각자의 사연이 있고 그다음에 각자의 그런 이야기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담겨 있어서 저는 항상 좀 재미있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건우 작가님의 뭐 살롱드 홈즈라든지 네. 아니면은 최근에 나왔던 마귀와 같은 작품들 읽어보시면 호러 소설도 이렇게 따뜻한 감성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귀가 간지러우실 조영주 작가님 너무 많이 언급이 되셔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조영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소설과 에세이를 넘나드시면서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엔솔로지도 많이 발표하고 계시잖아요. 네.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도 좋아라든지 아니면 어떤 작가와 같은 에세이 작품도 잘 쓰시고 일단 제가 잘 쓰신다고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기는 한데 네. 이게 문장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쓰셨지라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협탁에다가 넣어놓고 매일 잠자기 전에 보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계속 보고 있고 또 이제 조영주 작가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 쇼파라든지 그런 작품들 좀 챙겨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정명석 작가님 같은 네. 경우에는 워낙 많은 작품을 쓰셔서 네. 제가 한 작품만 말씀드리기 너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유품정리사라는 저도 책을 읽었어요. 네.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그런 작품들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또 책에 소개시켜 드렸던 작가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혀 친분도 없고 만나 뵌 적도 없고 만나 뵐 기회도 없었지만 최민석 작가님 어디 계시나요? 최민석 네, 어디 계시나요? 작가님 네, 제가 처음에 그분 작품을 에세이를 접하고 나서 계속 나오는 작품마다 사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또 방송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어딜 가든지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최민석 작가님 작품 중에 베를린 일기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 같은 경우 읽어보시면 이 작가님의 스타일은 이러시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는 정수가 베를린 일기요? 네, 베를린 네네네. 일기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영주 작가님, 네. 정명섭 작가님,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전에 네. 이제 나와주셨던 분들인데 붉은 쇼파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읽고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추리 소설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뭐 굉장히 막 빨려들게 한 사실 추리 소설은 그러기에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논리적으로 따라가야 되니까 좀 약간 지칠 때도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작가님 책은 제가 굉장히 흡입력 있게 좀 읽었던 기억이 저도 나고 또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정명섭 작가님의 유품정리사. 네. 근데 그 책은 제가 들어보니까 네. 드라마 계약도 하셨더라고요. 네, 너무나 그래서- 축하드릴 일이. 그러니까요. 근데 또 보면 드라마에 되게 적합한 작품이긴 하거든요. 그 맞아요. 작품이.
약간 에피소드가 떠올리게 나오고.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또 에피소드가 나눠질 수 있고 케이스별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역시 책 이야기하니까 재밌네요. 너무 재밌죠. 네. 1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글쓰기에 관심이 많고 이제 또 시도는 해보고 싶은데 사실 망설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께 사실 작가님도 뭐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지금처럼 이제 쓰시기 전까지는 네네. 망설임도 있으셨을 것 같고 네. 또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네. 뭐 격려, 네. 조언 이런 거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제가 글쓰기 강의를 많이 해보면 많은 분들이 글을 쓴 다음에 공개하시는 거를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반응에 너무 처음부터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사실은 처음에 글 쓸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덜 가져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쓰신 다음에 계속 공개를 하시고 어느 순간에 그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뭐 조회수라든지 댓글이라든지 공유를 통해서 내 글이 읽혀지고 있구나. 이 사람한테는 이 글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구나라는 피드백을 받으면 그때는 글쓰기를 안 하시려고 하셔도 이미 맛을 보셨기 해야지. 때문에 발을 못 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부담 가지지 마시고 쓰시고 꼭 공개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책 내용에 보면 작가님도 사실 아까도 약간 빨리 이걸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막 퇴고 너무 막 그렇게 신경 안 쓰더라도 일단 올리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약간 그러면 안 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초심자일수록 너무 완벽을 기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 작가님의 의도가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퇴고를 완벽하게 하면 진짜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너무 거기에 시간을 쏟을 시간에 일단 보여주시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거는 글쓰기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살다 보면 네. 이게 뭐랄까 너무 망설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 네, 맞아요. 안 되면 좀 어쩔 수 없지.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나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겨서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렇죠. 뭔가 계속 그게 또 이어지기도 하고 네네네. 저도 좀 그런 경험도 해보기도 했고요. 네, 정말 공감하는 그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된 것도 사실 네. 원래는 전에 그 직장에서 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일했던 그 단체의 네. 어떤 공식 그걸 맡은 거였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해봐도 되겠는데? 따로 해봐도 되겠는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 좀 이런 일을 재밌어 하기도 하고 네네. 저도 사실 많이 망설이다가 네. 결국엔 이제 하자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타입이거든요. 네네. 막 망설이다가 그냥 일단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한 3년 정도 저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막 생기고 네. 지금은 이제 유튜브 막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맞아요. 뭐 사는 것도 특히 이제 글쓰기도 저희는 오늘 글쓰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네,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최하나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직장 그만두지 않고 작가 되기를 가지고 작가님과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 2부에서 이 책 말고 다른 책 작가님의 최신간 언젠간 혼자 일하게 된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이어서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작가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